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5강 콘텐츠 분류와 체계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학습 개요이고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웹 콘텐츠 분류와 설계, 웹 콘텐츠 체계화. 학습이 끝난 후 학습 정리를 하신 후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 설계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컨텐츠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각 컨텐츠 성격에 맞게 컨텐츠를 체계화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웹 컨텐츠 분류와 설계, 컨텐츠 체계화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컨텐츠 분류와 설계에서는요, 웹 컨텐츠의 정의, 분류, 웹 컨텐츠의 기획, 컨텐츠 리스트 작성, 기업 홈페이지 컨텐츠 리스트의 사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체계화 부분에서는 정보 설계의 정의와 각 컨텐츠 성격에 맞는 체계화 방법, 컨텐츠 분류 방법 등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 컨텐츠 분류와 설계입니다. 먼저 웹 컨텐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텐츠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단어죠.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용기 속의 내용물을 말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웹 컨텐츠라는 것은 웹사이트라는 용기에 들어있는 어떠한 내용물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이트가 가지는 모든 구성 요소를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사이트의 디자인 내용 또한 컨텐츠의 일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컨텐츠는 좋은 사이트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웹 컨텐츠의 분류. 컨텐츠를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웹사이트를 기획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컨텐츠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어떤 형태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컨텐츠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된 단계에서 컨텐츠를 구성한 사이트와 무질서하게 컨텐츠를 채우는 웹사이트는 향후 회원 확보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웹 컨텐츠를 분류를 해볼까요? 컨텐츠 생성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프로듀서 컨텐츠, 컨슈머 컨텐츠. 자,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 주최자만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사이트 제작한 주최자가 컨텐츠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컨텐츠 제공 방식이 바로 프로듀서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컨슈머 컨텐츠는 뭘까요? 반대로 그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서 얻는 컨텐츠를 뜻합니다. 자, 초창기에는 주로 프로듀서 컨텐츠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에는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과 컨텐츠 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 컨텐츠의 분류 두 번째, 컨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크게 유료 컨텐츠와 무료 컨텐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료 컨텐츠는 시간당 대부분 1분에 얼마 하는 식의 또는 건당
한 번 클릭 또는 다운로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그러한 산정 방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게임이나 만화, 음악 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과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료 컨텐츠입니다.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컨텐츠를 별다른 비용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그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료로 모든 컨텐츠를 개방을 해 놓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컨텐츠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라던가 카페 사용 또는 클라우드 사용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사이트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러한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거죠. 자, 웹 컨텐츠 기획이란 대상 웹사이트에 적절한 컨텐츠를 선별하여 웹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컨텐츠를 개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기획자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초기 컨텐츠 기획 및 구성은 타겟층이 정해진 후에 타겟층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의 형태, 사용 방법 및 접근성에 대한 내용의 확정이 필요하죠. 초기 컨텐츠가 작성된 후에 매니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처음 사이트를 방문하고 그 사용자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기획, 구성하는 것이 웹 컨텐츠 기획자가 해야 할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컨텐츠 활용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웹 컨텐츠 기획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업무가 그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재방문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사이트를 찾아올 수 있도록 충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가, 그러한 컨텐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에 해당하는 컨텐츠입니다. 게시판 후기, 별점, 점수 주기, 찬반, 라이브 폴 등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러한 평가에 해당하는 그 컨텐츠를 같이 병행을 한다면 좀 더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설계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요, 행동을 유발시키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사용자가 찾을 수 없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컨텐츠죠. 그래서 바로 이 컨텐츠를 보고 사용자가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백날 여러 번 했는데도 유저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 사용자는 어떤 흥미를 잃어버리고 좀 더 많은 그런 참여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 회원 등급이라던가 랭킹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콘텐츠 활용 모델 두 번째입니다. 소유,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사용자들은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유저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컨텐츠,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따로 모아놓고 재구성하게 만드는 서비스가 바로 퍼스널라이즈드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소유한 컨텐츠는 재가공, 재배포할 수도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컨텐츠 활용 모델 세 번째입니다. 추천이나 선물을 통한 공유 컨텐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컨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 설계 방법인데요. SNS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선물하기, 이메일 보내기, 친구에게 추천하기 등 관심과 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와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웹 컨텐츠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리스트란 웹사이트에 들어갈 컨텐츠 전체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해서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컨텐츠 리스트 작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할 모든 컨텐츠를 리스트화합니다. 자, 그리고 각 컨텐츠의 특성과 구성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 컨텐츠는 어떠한 매체에 적합한지,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아니면 비디오인지 이런 것들도 요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서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자,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웹 기획자가 작성하는 문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서화 작업은요, 기획자 본인만 보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함께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문서화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컨텐츠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인터넷 산업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사용자의 관심사 또한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텐츠 리스트 사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컨텐츠 리스트는 모든 컨텐츠를 리스트화하여 목록화하여 이렇게 정리한 것을 컨텐츠 리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정리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글이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비디오라던가 또는 이게 HTML로 작성이 되는 건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주면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컨텐츠 체계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체계화한다는 것은 정보의 순서와 정렬의 방법을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명확한 컨텐츠 체계와 그 뒤에 설명드릴 명확하지 않은 컨텐츠 체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컨텐츠 체계입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는 정보를 정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배타적인 구역들로 일정하게 나눌 수 있는 체계입니다. 누가 구분하든지 결과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사용하기 쉽고 설계 및 유지도 쉽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컨텐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명확한 컨텐츠 체계 방법으로
알파벳 순 또는 가나다 순의 순서, 연대순 또는 날짜순의 순서,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 이런 설계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순 또는 가나다 순의 설계 방법입니다. 백과사전이나 사전 등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체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항목에 대한 빠른 검색과 간단한 디렉토리 브라우징을 지원합니다. 앞의 사례는 네이버의 사례인데요. 네이버의 전체 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주제별과 가나다 순의 정렬로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정렬한 그런 사례입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 두 번째, 연대순 또는 날짜순의 사례입니다. 보도자료나 공지사항 리스트의 경우 연대순 체계에 적합합니다. 앞의 사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포털 사이트인 공지사항의 사례인데요. 공지사항은 최근 올린 공지 내용을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컨텐츠 체계,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 사례입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국 날씨와 그리고 네이버 서비스 중 플레이스라고 하는 서비스의 사례인데요. 첫 번째, 전국 날씨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면서 현재 본인의 지리에 해당하는 날씨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내가 사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어느 장소를 검색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컨텐츠이니만큼 이런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컨텐츠를 정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컨텐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순서와 정렬 두 번째 컨텐츠 체계입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 명확한 컨텐츠 체계와는 반대겠죠. 정보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힘든 목록 분류에 적용합니다. 이 체계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설계뿐 아니라 유지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체계가 정확한 컨텐츠보다 중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컨텐츠 체계는요, 주제별 체계, 작업 지향형 체계, 사용자 구분형 체계, 중요성과 사용 빈도, 그리고 혼합 컨텐츠 체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체계는요, 어떤 사람이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모호한 컨텐츠 체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별 분류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사례인데요. 네이버의 전체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제별과 가나다순. 자, 가나다순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컨텐츠 체계였죠.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주제별 분류는요, 모호한 컨텐츠 체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주제, 검색, 뉴스, 스포츠, 금융생활, 엔터테인먼트 문화, 커뮤니티, 어학사전.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 외에 다른 주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주제를 다른 주제에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작업 지향형 체계입니다.
컨텐츠와 응용 도구를 프로세스와 기능 그리고 업무의 집합으로 묶어서 편성한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트라넷이나 엑스트라넷도 작업 지향형 체계에 적합합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은요, 응용 프로그램의 사례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어도비 포토샵의 작업 지향적 메뉴, 오른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의 작업 지향적 메뉴입니다. 상단에 각각의 이런 메뉴들이 작업 지향적으로 메뉴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 하위 메뉴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능으로 분류가 되어져서 묶여져 있습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의 세 번째, 사용자 구분형 체계입니다. 각각의 사용자에 따라서 메뉴들을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고요. 그 왼쪽에 그 사례를 보시면은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홈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비스를 사용자에 따라서 학생, 동문, 교직원, 산학협력, 학부모, 일반인으로 나누어 컨텐츠를 분류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모호한 컨텐츠 체계의 다음 사례로는 중요성과 사용 빈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 중요한 구성 요소를 화면에서 가장 잘 보이게 배치하고 항상 나타날 부분에 두어 구성을 한 사례인데요. 왼쪽은 국민은행의 퀵 메뉴, 마이 메뉴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오른쪽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포털 앱의 나의 메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그 마이 메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따로 특별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아무래도. 다음으로는 기타 체계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계 중에 동적 분류에 해당하는 컨텐츠 분류 사례인데요. 자, 여기서 동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생각해 보시면 움직이는, 달라지는 그런 의미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컨텐츠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기도라던가 다운로드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 시간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어지는 그런 컨텐츠를 동적 분류 컨텐츠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관심사나 참여에 의해 배열이 바뀌는 유동적인 분류다 라고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네이버 앱의 실시간 검색과 검색 설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컨텐츠 분류 사례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배우셨는데요. 자, 일단 웹 컨텐츠의 정의, 웹사이트라는 용기에 들어있는 어떠한 내용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특정 사이트가 가지는 모든 구성 요소를 얘기합니다. 자, 웹 컨텐츠의 분류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컨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와 컨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었죠. 컨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로는 프로듀서 컨텐츠, 컨슈머 컨텐츠, 자, 그리고 컨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로는 유료 컨텐츠와 무료 컨텐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의 순서와 정렬 부분에서는 명확한 컨텐츠 체계와 모호한 컨텐츠 체계 두 가지의 컨텐츠 순서 정렬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첫 번째, 명확한 컨텐츠 체계에서는 알파벳 순 또는 가나다 순의 컨텐츠 체계, 연대 순 또는 날짜 순의 컨텐츠 체계, 세 번째,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체계와 그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호한 컨텐츠 체계에서는 주제별 체계, 작업 지향형 체계, 사용자 구분형 체계, 중요성과 사용 빈도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셨고 그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밖에 기타 체계인 동쪽 분류에 대한 체계도 확인해 보셨죠. 6주차에는 정보 설계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